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일 수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4분기의 첫 거래일에 문이 열렸습니다. 과연 10월은 9월의 강력한 상승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고 계실 것 같은데 우선 첫 거래일 오늘은요 출발이 좋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현선물 시장에 유입되면서 이로 인해 오늘 양시장 일제히 상승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미국 정부의 셧다운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가속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좀 우호적인 환경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마켓 A컷을 통해서는 9월 수출 데이터 함께 확인해보고 10월장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의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생각보다 더 잘 나왔습니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9월에 긴장을 했던 게 트럼프의 관세 타격이 우리나라의 수출 데이터를 꺾을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불안감이 확인이 됐었는데요.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고 나니까 수출이 정말 잘 나왔습니다. 어제 보시는 것처럼 총 수출액 같은 경우에는 659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지난해보다 12%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무려 3년 6개월 만에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일평균 수출액을 보게 된다면 27억 달러가량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고요. 역대 9월 가운데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총 수출액이 잘 나오게 된 거는 조업일 수가 한 4일 정도 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조업일 추석 연휴가 9월에 있었는데 10월로 밀려나면서 이로 인해 조업일 수가 증가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수출 자체도 늘어났다는 건 긍정적입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면 조금 더 확인하시기 편하실 텐데요. 이 파란색 선이 수출 증감률이고요. 이 빨간색이 수입 증감률입니다. 8월 달에는 역성장하려는 모습이 나타났다가 9월 들어 가파르게 반등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무역 수지 같은 경우 올해 들어서 1월에는 적자를 기록했지만 그 이후에는 흑자로 전환된 뒤에 흑자 폭이 9월 들어서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출을 이끌었던 주역은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반도체와 자동차였습니다. 15개 주요 품목별 수출액의 증감률을 이렇게 차트로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반도체가 무려 22%가량 증가하면서 역대 순위 1위를 달성하는 데 성공했고요. 자동차가 생각보다 더 잘 갔습니다. 16%가량 증가하면서 1위, 바이오 헬스 부분은 무려 35%가량 증가하면서 역대 순위 1위를 달성했고 여기에다가 선박도 21%가량 증가했고 일반 기계 역시나 10%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출을 강력하게 이끌고 있던 반도체와 자동차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HBM이라던가 DDR5와 같은 돈이 많이 나가는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의 메모리가 호조를 보이면서 이로 인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자동차는요. 친환경과 내연기관 모두 다 잘 수출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보게 되면은 미국이 역시나 좀 역성장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고율 관세로 인해서 2%가량 줄어든 것으로 살펴졌지만 유럽연합이 무려 54%가량 늘어났고 CIS 같은 경우에는 77%가량 급증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라던가 러시아 쪽에서 우리나라의 자동차를 많이 수입하고 있다는 게 지금 이렇게 표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미국에 대한 우려를 다른 지역에서 지금 메꾸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지역에서 수출이 더 증가를 했을까요? 역시나 우려했던 대로 대미 수출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1%가량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9대 주요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역상장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EU 유럽연합이 19% 두 자릿대 상승을 보였고 그리고 인도도 17%, CIS 쪽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54%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중국과 일본 그리고 중동이라던가 중남미 국가 전반적으로 고른 성장이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나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대의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CIS 쪽은 자동차 그리고 기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를 했는데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수요가 증가한 게 수출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자동차와 철강 관세로 인해서 우려했던 것처럼 역성장 기조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지역의 다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거기서 중요한 게 반도체가 우리 시장을 좀 지속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이고요.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AI 투자 붐이 이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데이터 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가요, 지금 5일 만에 계약 2가지, 대규모 계약 2개의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먼저 9월 25일 날에는요, 오픈 AI의 계약을 더 늘리겠다라는 소식이 나타났는데 65달러가량을 추가하며 총 224억 달러가량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고 메타와도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간밤에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기도 했었죠. 메타와의 계약은 최대 142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한 20조 가량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엔비디아의 최신 AI 가속기인 GB300 시스템을 이용 권한을 제공하는 게 그 계약 내용이라고 합니다. AI 모델을 통해서 훈련이라던가 운영을 하기 위해 GPU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시장의 분석에 맞는 계약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4조 5천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다시금 경신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시티그룹에서는요, 26년까지, 그러니까 내년까지 빅테크 AI 투자에 대해서 올해보다 한 700억 달러 더 늘어나서 한 4,900억 달러를 달성할 거고 29년까지 봤을 때는 2조 8천억 달러까지 투자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 수혜주는 역시나 엔비디아다라고 엔비디아를 찝어서 이야기를 했고요. 목표 주가 역시나 더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함께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미국이 데이터 센터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성장주나 기술주의 우호적인 환경, 그 시장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게 역시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의 셧다운 우려감보다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것인데요. 셧다운을 하게 된다면은 일부 공무원들이 휴직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지갑을 조금 닫아서 아무래도 이런 지표, 물가 지표 같은 게 조금 안정세에 접어들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 데이터 지표가 발표가 되는 게 조금 늦어져서 이로 인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더 열려 있다라고 보는 분석들도 많이 있고요. 미국 증시의 영향 오늘 국내 증시까지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이렇게 우호적인 환경이 접어들고 있는데 증권사의 픽도 반도체로 쏠려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마지막 주에 증권사에서 10월에 그 뷰를 많이 좀 내놨습니다. 그걸 쭉 정리해서 보니까요. 결국에는 반도체였습니다. KB증권, 삼성증권 뭐 너나 할 것 없이 반도체를 추천 업종으로 다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하나증권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 코스피의 상단을 3,800까지 열어둬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나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커지면서 시장의 우호적인 환경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뭐 환율이라던가 아니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우리나라는 10월의 증시의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흔들릴 것이라는 9월에 잘 갔고요. 10월부터 12월까지는 계절적으로 증시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우선 실적, 그러니까 어닝 시즌이 나왔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들어 올릴 것이고 두 번째로는 크리스마스라던가 블랙 프라이데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갑을 열 수 있는 그러한 빅 이벤트들이 10월부터 12월까지 차례대로 열려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소비가 더 늘어나게 되고 이게 결국에는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내 측면에서 보게 됐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1월, 12월 연말이 다가올수록 정부 정책 예산안이 책정되게 되고요. 이로 인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들로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 여기에다가 배당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결국에는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더 상승할 것이고 여기에 더해져서 반도체 업종을 집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과연 10월도 반도체가 우리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가 될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 A컷 정리하도록 하고요. 이 시각 우리 시장 분위기 한번 알아보죠. 김주영 아나운서한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2시 10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10월의 첫 거래일 오늘 기분 좋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어제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왔지만 오늘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현재 구간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빨간불을 켜내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이 셧다운 이슈가 불거지기도 했지만 국내 증시에는 영향 제한적인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요.
코스피 오늘 장중에 3,459포인트 위로 올라선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 조금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현재 구간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3,454포인트 현재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반면에 오늘 장 초반 대비해서는 상승폭을 축소해 나간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오늘 일중 고점인 849포인트를 터치해냈는데 현재 구간에는 846포인트, 일중 저점 부근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다음은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은 순매수, 또 기관은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물 시장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코스피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쌍끌이 매수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마찬가지로 이 반도체 중심,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순매수에 나서면서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의 경우에는 오늘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8천억 원 이상 팔아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기관만이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개인 순매수가 확인이 됐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순매도로 전환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2거래일 연속 순매도 흐름, 기관의 경우에는 800억 원 이상 순매수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키워드 가장 많이 검색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 키워드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더해졌는데요. 우선 간밤에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해냈습니다. 시총이 처음으로 4조 5천억 달러를 돌파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 국내 증시에도 이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9월 수출액이 발표가 됐는데 반도체 수출 호조가 영향을 줬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현재 구간 DI 23%대 급등 이어가고 있고요. TLB의 경우에도 13%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YC도 5.8%대 강한 흐름이고요. SK하이닉스 현재 구간 35만 9천 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 장중에 36만 원 선 위로 올라왔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2.5%대 강세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로는 조선 기자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군의 군함이 울산에 입항을 했습니다. 이 HD현대중공업이 처음으로 수주한 미국 해군 MRO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다라는 소식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조선 기자재들, 기자재 관련주들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여기에 전반적으로 이 다울투자증권 측에서도 목표 주가에 대해서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수급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종목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KS 인더스트리의 경우에는 상한가까지 도달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던 하나 엔진의 경우에는 10%대 급등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에서 6만 6천 원 선 제시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태광 8%대 급등, HD현대 마린엔진 6.7%, 성광밴드도 4.5%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 통해서 시장 흐름 체크해 봤고요. 자세한 종목은 종목 파인더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수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파이널샷이 포착한 오후장 특징주들인데요. 이 안에서 첫 번째로 볼 특징주는요. 남북 경협주 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좋은 사람들입니다. 관련해서 또 이슈가 오늘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 백악관 관계자가 또 관련된 발언을 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의 국무위원장의 북미 회담을 다시 한번 또 거론을 했습니다.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북한을 두고 다시 한번 미국 백악관이 손을 내민 건데요. 백악관 관계자가 취재진의 질문이 있었는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먼저 질문은 트럼프 행정부 핵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도 북한과 대화하는 데 열려 있느냐라는 질문이었고요. 이 관계자가 어떠한 전제 조건 없이 트럼프와 김정은이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변함이 없다라는 코멘트를 또 남기면서 오늘 남북 경협주 매매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 이때가 벌써 6년 전입니다. 2019년 7월 1일에 북미 정상이 판문점 회동을 가졌었는데요. 이 7월 1일 당일의 남북 경협주 상승률을 좀 찾아봤습니다. 좋은 사람들의 경우 24%의 상승률을 보여준 바 있고요. 인디에프의 경우에도 이날 하루에만 15% 넘게 뛰었습니다. 신원의 경우에도 제이스타 에스티나도 10%대 급등세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또 회동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관련해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관련주 향방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분위기도 함께 살펴볼까요? 네, 남북 경협주 안에서 오늘은 코데즈 컴바인의 시세가 돋보이고 있네요. 13% 넘는 시세를 분출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도 7%대 강세 가져가고 있고요. 인디에프도 역시나 6%대 오름세입니다. 현대건설도 3에서 4%대 강세 보이면서 56,000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난티도 남북 경협주로 함께 꼽히고 있죠. 3%대 오름세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이슈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시죠. 네, 한환 엔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조선 기자재 쪽에서 조선주 안에서 특히나 엔진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관련해서 또 긍정적인 분석이 증권가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상상인 증권의 분석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4분기 실적 모멘텀을 올라타면서 선박 엔진주 안에 훈풍이 불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국내 엔진 업체 평균 주가를 살펴보면 12개월 선행 PER이 31배, PBR이 6배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조선 업종 내에서 어떤 다른 종목들보다 밸류에이션을 강하게 받고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요인을 세 가지로 또 꼽았습니다. 엔진 수요가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라는 점, 선가의 정체 국면에서도 가격 상승이 엔진 쪽에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꼽았고요. 또한 공급자 우위 시장과 상대적으로 유연한 캐파 증설 등으로 인해서 물량 확대까지 기대된다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 기조 안에서 이중연료, DF 엔진의 탑재 비중이 꾸준히 높아져 가면서 현재는 30%에 육박하고 있는데 LNG나 에탄올 등의 친환경 연료가 사용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가스 연료 기반의 고출력 DF 엔진의 경우에는요. 일반 디젤 엔진 대비해서 더 정교하게 제어하고 안전 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시운전에도 더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는 점 역시나 엔진 업체들에게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바라보면서 오늘 관련주들 나란히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관련주 흐름도 함께 살펴볼까요? 오늘 한화엔진이 단연 대장주입니다. 10%대 급등세 보이면서 5만 원 선 돌파를 또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HD 현대마린엔진도 7% 가까운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인화전공도 4% 가까운 오름세로 57,500원입니다. STX엔진도 1%대 강세고요. 엔진 부품주 안에서 태웅의 흐름도 돋보이고 있네요. 2%대 강세 31,7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특징주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세 번째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게임주 안에서 크래프톤의 흐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 역시나 4분기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에 대해서 걱정이 없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SK증권의 분석이었고요. 매수 의견 유지하면서 기존의 목표 주가 45만 원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내용의 리포트를 오늘 내놨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 전망은 굉장히 밝은데요. 매출액이 18%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나면서 8,500억 원대 기록할 것으로 봤고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3,766억 원으로 추정을 했는데 시장의 컨센서스가 3,500억 원대입니다. 시장의 컨센서스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특히나 PC 부문의 매출이 또 두 자릿수대 상승세를 전망했는데 PC 부문의 경우에는 전년 기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봤습니다. 에스파나 부가티, GD, G드래곤과의 콜라보를 진행한다라는 점을 꼽았고요. 또 펍지의 IP 리소스 충원으로 인해서 4분기도 견조할 것으로 봤습니다. 실적 성장세 이어질 것인데 역시나 이 펍지 배틀그라운드가 효자 역할을 계속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시 무거워진 펍지의 어깨라고 했습니다. 이 배틀그라운드의 의존
안전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신작이 올해 출시될 예정이었는데 얼리 억세스가 내년으로 또 미뤄졌다라는 점은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실적의 경우에는 영업이익률 상승세 유지가 되고 특히나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26년까지 우상향할 것이라는 기조를 또 전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임주 안에서 오늘 크래프톤의 흐름도 돋보이고 있습니다. 2% 가까운 오름세 연출을 하고 있고요. 서메이지도 오늘 2%대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넷마블과 카카오게임즈도 장 초반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요 종목들 그리고 이슈 함께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박근호 이사와 함께 특징주들 조금 더 자세히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시인포 박근호 이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가 포착해준 첫 번째 종목 먼저 화면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네, 캠트로닉스 짚어주셨네요. 오늘 이 종목 흐름도 돋보이고 있습니다. 16에서 17%대 급등세고 반도체 극자외선 EUV 공정 관련해서 핵심 원료 생산시설 준공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급등세 어떻게 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캠트로닉스 저희 방송에서 지난주에 그 포착 종목으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적이 있던 종목인데 오늘 뭐 과거 같았으면 상한가죠. 15% 넘는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캠트로닉스는 어느 한쪽의 어떤 매출이 이제 편중된다라기보단 반도체,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그리고 뭐 유리 기판도 반도체 쪽이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좀 약간 그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죠. 포트폴리오가 다양한데 좀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잠깐 언급해주신 반도체 이제 공정 핵심 원료 생산기지 준공 이게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릴 때 가장 중점을 두고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피그미아라고 말씀드렸었죠. PGMEA라고 해서 줄여서 이제 피그미아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게 이제 포토레지스트의 원재료죠. 이제 포토레지스트의 70%에서 80%가 바로 이 피그미아로 구성되어 있는데 과거에 이제 뭐 일본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사다 쓰던 부분들이 그 일본 쪽보다 조금 더 그 고순도를 좀 구현을 했죠. 일본은 4N이었죠. 99.99. 근데 켄트로닉스가 5N을 구현을 하면서 99.999를 구현을 하면서 공장 완공이 평택에 뭐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제가 그때 설명드렸지만 이천이나 청주는 이제 SK 하이닉스 향이고 평택은 완벽하게 삼성전자 향이죠. 일단 삼성전자 1차 소재 벤더에 들어갔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고무적인 부분이고 이제 디스플레이 부분은 뭐 앞으로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삼성 디스플레이의 식각 부분을 그 캠트로닉스가 OLED 식각 부분을 캠트로닉스가 담당하기 때문에 뭐 애플 제품이 많이 팔리고 애플의 폴더블 폰이 만들어질수록 삼성 디스플레이의 식각 부분의 독점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 캠트로닉스 뭐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유리기판 같은 경우도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캠트로닉스 같은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 유리기판에 관련돼서 좀 뭐라 그래야 될까 발을 걸쳐놓는 수준이 아니라 그 부분과 관련돼서 회사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어떤 홍보를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그 캠트로닉스의 주가가 왜 사상 최고치를 향해 가고 있고 뚫을 수밖에 없는지가 설명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그 우리나라에서 재생 웨이퍼, 이제 보통 재생 웨이퍼는 기존의 웨이퍼가 좀 약간 손상이 돼서 이제 빼놨던 거를 이제 다시 재생을 시켜서 그걸 이제 생산에다 쓰진 않고 연구 개발할 때 재생 웨이퍼를 쓰는데 그 재생 웨이퍼 1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J3를 인수를 했어요. 이쪽이 또 뭐 그렇게 크진 않아도 좀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좀 쏠쏠하다 이런 느낌을 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캠트로닉스의 향후의 어떤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인한 실적 증가 그리고 주가 흐름 한번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차트 잠깐 보면서 유의미 있는 부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캠트로닉스 월봉 차트예요. 제가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3만 원은 내가 딱 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동안에 21년도서부터 이제 이 3만 원을 돌파를 하려고 시도가 나왔던 부분이 그냥 어린 짐작 잡아도 한 5번, 6번 정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월봉이니까 오늘 10월 달이죠. 9월 달에도 돌파 시도가 나왔다가 살짝 죽고 이제 오늘 10월 첫날 기분 좋게 이 3만 원권 위쪽으로 돌파를 해서 이제 주가를 한 단계 레벨업 시키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월봉으로 조금 디테일하게 좀 봐보도록 할게요. 아마 저희 시간에서 이제 올라갈 때 따라 이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음봉이었을 때 말씀을 드린 걸 기억을 하는데 이제 수급을 보시면 상당히 좀 유의 있는 수급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8월 달 하순서부터 이제 외국인들 기관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죠. 그러고 나서 좀 약간 차익 실현 그리고 손바뀜 흐름이 나오면서 가격적인 조정보다도 기간 조정 좀 받으면서 오늘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은 상당히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상당히 좋아 보이는 듯한 느낌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뭐 15% 정도 오르면 이거 좀 부담스러운데 사기 좀 뭐한데 좀 기다려볼까 이런 느낌을 주는 종목이 있지만 이거 15% 올랐지만 조정은 내가 무섭지 않다. 이걸 좀 한번 내가 진입을 좀 해봐야 되겠다. 두 가지 느낌을 주는데 저는 켄트로닉스의 오늘 15% 상승은 좀 약간 후자 느낌이 강한 느낌이에요. 뭐 가격 조정을 주더라도 세게는 안 줄 것 같고 약간 좀 기간 조정 대비 좀 기간 조정도 그렇게 오래 끌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반도체, 유리 기판 그리고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어떤 실적을 내고 있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킴트로닉스 한번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상승 모멘텀이 많아 보이고요. 수급 상황도 양호하다라는 점 강조해 주셨으니까요. 주가 흐름 계속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오늘의 두 번째 특징주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SKD&D 여기도 오늘 굉장히 핫한 종목입니다. 13%대 급등세 나오고 있고 한행컴퍼니에 매각된다는 소식 들려왔는데 이슈 어떻게 보십니까? SKD&D도 저희 종목에서 죄송합니다. 포착 종목으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인데 네. 한행컴퍼니가 이제 SKD&D 경영권 인수를 한다. 이런 재료가 있었을 때는 이제 사실 이게 뭐 내용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게임이 끝났죠. 이제 게임이 끝난 겁니다. 분석할 필요도 없고 이제 살 필요도 없죠. 이제 팔고 있는 분들이 이제 언제 파느냐의 문제인데 왜 그런지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KD&D 대주주가 이제 뭐 한행컴퍼니랑 SK디스커버리였었죠. 한행컴퍼니가 SK디스커버리 지분을 사는 건데 그동안에 SK디스커버리 지분을 SKD&D 지분을 한행컴퍼니랑 SK디스커버리가 똑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31.27%로 한 주의 차이도 없이 똑같은 주식을 갖고 있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SK디스커버리가 갖고 있었던 D&D 주식을 한행컴퍼니가 사는 거죠. 그럼 나머지 지금 나머지 이제 소액주주들이 갖고 있는 것을 공개 매수를 해서 상장 폐지를 자진 상폐를 시키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상황인데 사모펀드가 사실 우리나라에 이제 굉장히 좋은 기업들 자진 상폐를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는데 그러면은 SKD&D가 소액 주주들한테 공개 매수 가격을 얼마를 우리가 보통 뭐 제시를 했는지 불렀는지 한번 좀 말씀드리면 12,750원을 이제 제시를 했어요. 12,750원이 왜 의미가 있냐면 이제 한행컴퍼니가 SKD&D의 공동 대주주였던 디스커버리의 주식을 살 때도 12,750원을 쳐줬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어떤 기업의 대주주 지분 인수를 할 때는 지금 뭐 현재 가격 대비 뭐 얼마 더 쳐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소액 주주들한테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적용을 해서 대주주의 가격과 똑같이 적용시켰다라는 것은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고 왜 상장 폐지를 시키려고 하나요?라고 했을 때 이제 이유는 사실 단순하긴 한데 단순하면서도 분명하죠. 이 SKD&D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상장돼 있는 부동산 그 투자 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거죠. 매 분기마다 실적 발표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다. 어떤 기업도 매 분기마다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SKD&D는 왜 그걸 부담스러우냐면 부동산 투자 회사들은 대규모 프로젝트가 들어갔을 때 분기마다 이렇게 돈이 벌리지가 않죠. 어떤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이제 월세를 받거나 뭐 건물을 매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최소한 2, 3년이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실적을 발표를 하면은 뭐 사실 발표를 할 게 없는 거죠. 그럼 그것과 관련돼서 소액주주들도 조금 약간 뭐 원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실적과 관련돼서 주가 흐름도 이제 SK D&D 쪽에는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 부동산 투자 회사는 사실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상장돼 있는 것도 SK D&D 하나밖에 없을 정도로 상장할 이유도 없고, 일단 프로젝트 관련돼서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접근 가능하지만 분기별로는 실적 내기가 상당히 좀 회사나 주주들도 상당히 좀 껄끄러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장 폐지를 시키는 게 낫다라고 해서 상장 폐지를 좀 시키는 것 같아요. 잠깐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2,750원. 12,750원이 이제 공개 매수 가격이니까 지금 현재가에다가 이제 제가 선을 하나 그어보면 지금 현재 가격이 12,660원입니다. 12,660원에 사서 내가 공개 매수 가격이 12,750원에 팔겠다.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사실 큰 의미는 없죠.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공개 매수가 될 때까지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을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게임이 끝난 겁니다. 게임 오버.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이나 기관 수급 다 필요 없고 무슨 실적이나 뭐 거래량 이런 거 다 상관이 없겠죠. 갖고 있는 분들이 뭐 언제 파느냐의 문제만 존재할 뿐 이 가격에서 난 그래도 뭐 100원 정도 죄송합니다. 뭐 이익을 내보겠습니다. 수수료 빼고는 남는 게 없겠죠. 그래서 일단 이슈가 되곤 있긴 합니다만은 그냥 오늘로써 SK D&D는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잊어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 되었는데 상장 폐지가 되는 만큼 잘 따져보셔서 최선의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오늘의 두 가지 특징주들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포착해 주신 종목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약간 재방송 같은 느낌이 들 것 같긴 한데 얼마 전에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던 넥스틴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살짝 조정 주고 오늘 좀 약간 그림이 이제 소위 얘기하는 그림이 좀 이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윗방향을 조금 더 목표가를 올려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스틴을 설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왜 HBM 전 세계 1위인 SK 하이닉스는 넥스틴 장비만 쓸까? 요게 이제 넥스틴을 가장 설명하기는 좀 쉬운 그리고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기존의 넥스틴의 테스트 장비는 이제 전공정 쪽이었었는데 이번에 HBM 쪽에 후공정 장비가 SK 하이닉스가 이제 넥스틴 장비만 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넥스틴 장비도 쓴다가 아니라 넥스틴 장비만 쓰죠. 그럼 기존의 SK 하이닉스가 넥스틴 후공정 웨이퍼 검사 장비를 캠텍이나 이제 온투를 썼었는데 세계적인 기업들이죠. 이걸 다 빼버리고 넥스틴 장비로 다 갈아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넥스틴 장비가 그 굉장히 좀 정밀도 그리고 속도에서 빠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의 반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웨이퍼를 보면 이제 TV에서 웨이퍼 막 돌아가고 막 뭐 위에서 이제 포토 레지스트 뿌리고 그런 장면 보면 웨이퍼 두께가 그렇게 얇아 보이진 않죠. 근데 HBM을 만들 때 굉장히 뭐 12단, 뭐 8단 이렇게 올라가면 HBM의 두께가 우리가 흔히 뭐 회사에서 많이 쓰는 A4 용지보다도 얇아집니다. 한 단의 두께가. 그렇기 때문에 웨이퍼를 그렇게까지 얇게 가공하다 보면 좀만 이게 잘못해도 이렇게 휘어지거나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검사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응하는 게 바로 넥스틴의 크로키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크로키, 학교 다닐 때 크로키라는 단어 좀 많이 들어봤는데 미술 시간에 크로키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시죠. 크로키라는 건 원래 이제 그림 그릴 때 어떤 뭐 대상 물체의 특징만 잡아서 아주 빠르게 그리는 묘사 방법을 이제 데생 방법을 크로키라고 표현하는데 넥스틴에서 그래서 이 장비 이름을 크로키라고 이제 지은 겁니다. 굉장히 빠르게 이제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제 SK 하이닉스는 이제 넥스틴 장비가 소위 얘기하는 꽉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 이제 인텔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인텔이 이 넥스틴의 크로키 장비에 굉장히 어떤 관심이 많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언론에서 보도로 이제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삼성전자 마이크론인데 일단 지금 샘플을 공급을 해서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데 뭐
기업에서 결정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SK 하이닉스에서 검증이 된 장비인데 뭐 테스트 관련돼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가능성은 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일단 수출 비중이 이제 80%고 최근에 이 넥스틴 관련돼서 이제 BOE 자회사 반도체 회사에 60억 정도, 정확히 59억 정도 장비를 납품한 게 일단 공시로 나오기도 좀 했다는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정리를 좀 하면 일단 지금 과거에는 이제 전공정 쪽에서 이지스라는 장비, 그리고 낸드 쪽에서 아이리스라는 장비 쪽으로 매출이 주된 요인이었었는데 부분이었었는데, 이제 HBM 후공정 검사 쪽에서 이 크로키 장비가 하이닉스에서 이미 다른 이제 경쟁사 제품들을 다 치우고 넥스틴 장비를 깔 정도로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테스트를 진행 중인 삼성전자, 마이크론 이쪽의 수준은 일단 뭐 기간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으로 차트 잠깐 보면서 수급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까요? 자, 수급이 보면은 사실 수급 외국인 파란색 선이 이제 기관이고 빨간색 선이 외국인입니다. 팔아도 많이 팔지 않고 사도 많이 사진 않는데, 우리가 보통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이렇게 팔았을 때 그걸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1차원적인 생각이고요. 이제 한번 뒤집어 보면 팔 만큼 다 팔았기 때문에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올 게 없고 매수 쪽으로 돌아 나갈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죠. 지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넥스틴의 수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9월 초 기준으로 이제 외국인들 기관 물량은 나온 물량은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월봉으로 좀 약간 러프하게 주가 차트를 보면 차트가 그렇게 이뻐 보이진 않죠. 23년도 고점 대비해서 이제 2년 정도 내려왔는데, 나름대로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앞으로 좋아지면 지금의 가격은 상당히 좀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시장이 느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좀 약간 디테일한 화면 부분도 살펴보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N자형 패턴의 전형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난 좀 기다리는 게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9월 중순쯤에 이뤘던 이제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52,000원 돌파를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낫겠고, 나는 지금 넥스틴의 어떤 시장의 지금 행보를 봤을 때 지금 좀 기다리고 조정을 받더라도 나는 좀 편하게 갖고 갈 수 있는 성향이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52,000원 이하 가격은 상당히 좋은 가격으로 생각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어디까지 볼까요? 네, 목표 주가를 지난주에 설명드릴 때보다 조금 높여서 지금 제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매수 가격은 지금 51,400원이니까 51,500원 이하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목표 가격은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올해 고점이죠. 올해 고점인 65,000원 정도 한번 좀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선을 잘못 그었네요. 일단 다시 한번 선으로 가격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기준으로 한 상한가보다 약간 높은 가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손절 가격은 한 10%보다 약간 좀 아래쪽으로 될 수 있는 45,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비주 안에서 돋보이는 퍼포먼스 보여주고 있는 넥스틴 살펴봤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코스피가 9월에만 사상 최고치를 8번이나 새로 쓰자 개인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한 달 동안 무려 10조 원 가까이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은 지난달 9조 8,900억 원을 팔아치우며 8월에 소폭 순매수에서 급격히 돌아섰습니다. 매도 종목은 삼성전자 7조 원대, SK하이닉스 1조 7천억 원대 등 반도체주가 중심이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네이버도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은 이 물량을 받아내며 7조 원 이상 순매수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전기 등을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증권가는 4분기 코스피가 3,200에서 3,700선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도체 업황 개선과 AI, 로봇 등 신성장주의 부상이 긍정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다만 미중 무역 협상 난항, 환율 불안은 변수로 지적됐습니다. 증권사들은 반도체 대표주 목표가를 잇따라 올렸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50만 원, 삼성전자는 11만 5천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이 장기화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편 일부 증권가는 반도체 업종의 호재가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 확대에 따른 여행 레저 업종 같은 저평가 업종에 주목하라는 조언도 내놨습니다. 자, 코스피 5천 시대를 향해서 홈런을 빵빵 쏘아 올려줄 수 있을 4번 타자 업종과 종목을 알아봅니다. 이재선의 말로 홈런 시즌2. 자, 오늘도 이데일리 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 저희가 반도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반도체 조금 쉬다가 이제 다시 또 갈 거다. 안정적으로 네. 연말 내년까지도 쭉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게 반도체다라고 해주셨는데 뭐 오늘 벌써 올라갑니다. 네. 뭐 그동안 쉬었으니까 네. 뭐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꾸준하게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지금처럼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앞으로 내년까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중간에 휴식 구간은 있더라도 꾸준하게 올라가는 우리나라 지수를 5,000포인트까지 가려면 필수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섹터가 바로 반도체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어제 말로 없는 종목도 오늘 좀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말로 없는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기도 했지만 홈런 종목 말씀해 주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오늘 네.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4번 타자, 홈런을 쏘아 올릴 만한 4번 타자 업종으로 오늘은 또 어떤 걸 찾아봐야 될까요? 자, 제가 시즌 1에서 여러 번 강조해드렸던 섹터인데요. 뭐죠? 바로 지주사 섹터입니다. 지주사요. 아, 지주사가 또 올해 뜨겁죠. 네. 저 작년 연말에 2,400도 막 이탈하고 하는 시점에 네. 올해는 정말 지주사가 좋을 건데 그 시기를 아마 1, 2월은 코스닥이 1월 효과를 받고 그리고 나서 3, 4월에 조금 쉬어야 되는데 3월에 안 쉬면은 아마 4월에 큰 조정이 나오니까 3월에 쉬기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4월 저점 잡은 다음부터는 뭐 조방원 가지고는 사실 지수를 쭉 끌어올리기에는 좀 약해요. 그쵸, 지수, 역부족이었죠. 예, 지수 영향이 약해서 여기에 아마 3월 결산이랑 이런 부분이 좀 껴있는 금융지주사나 이런 부분과 함께 이 밸류업 관련해서 4월부터 움직일 겁니다라고 했는데 정말 정확하게 조방원과 함께 지주사주가 올라갔죠. 네. 그래서 제가 반도체랑 뭐 지주사주 이쪽을 워낙 잘 본다고 해서 뭐 별명을 또 최근에 붙여주셨는데 뭐 뭐라고요? 반도체와 지주사를 반지의 제왕이라고 붙여주셨는데 저 반지는 하나도 껴본 적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반도체와 지주사. 네. 아, 예. 이렇게 붙여주셨는데 거기에 뭐 섹터는 한 2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네. 제가 말씀드렸던 섹터가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바이오와 로봇이 바이오.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뭐 반바지 보시다라고도 이렇게 아, 표현하시는 예.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가지 섹터. 네, 네. 이재선 파트너님의 핵심 네 가지 섹터 반바지 봇. 네, 시장은 이 정도면 뭐 끝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섹터들이고요. 네. 기존 조방원과 함께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섹터들이다 보시면 되고 네. 지유사주는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이미 그쵸? 지난 정권부터 시작해서 밸류업 관련주, 밸류업 정책 계속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이번 정권의 상법 개정이 추가가 돼서 함께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분명히 지난 정권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무언가를 빠르게 확정지어서 규제를 하려고 안 하고 그냥 기업들이 하는 거 보면서 맞춰가겠다라는 형식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지만 오히려 빨리 안 하는 게 낫다라고 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괜히 규제하고 정책을 만들어 봐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왜 정책도 이렇게 만들어놨냐 이렇게 말씀하실 게 뻔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급하지 않게 가는 게 낫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밸류업을 펼친 거고요. 너무 저평가라고 하니까
우리도 좀 같이 한번 일본처럼 끌어올려보자, 으쌰으쌰 해보자라고 한 거고, 일본은 사실 아베노믹스 때 10년 이상을 준비해서 유동성을 공급해놓고 뭐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로서는 아직까지 상상할 수도 없는 금리인데 그런 준비를 10년을 넘게 해놓은 일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사상 최고치 넘어가고 계속 갱신해 나가고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도 사상 최고치 지금 돌파하고 있고 5,000포인트까지 간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에 가장 핵심적인 섹터 얘기하면은 조금 전에 반도체 말씀드린 것처럼 뭐 조방원에 이어서 지주사가 또 함께 움직여야지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섹터들이 모두가 다 같이 손잡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순환매가 나오면서 돌아가면서 시장의 자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갔다가 조방원 갔다가 지주사 갔다가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주사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다음에 많이 올랐네가 아니라 지금 많이 올랐는데 아직도 밸류 측정을 제대로 못 받았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와 같은 생각이실 것 같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든든하지 않습니까? 반도체주, IT 투톱, 그리고 지주사주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있어서 비중을 좀 크게 실을 수도 있고 지수 상승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다 보니까 시즌 1에서도 좋은 모습 보였고 이번 시즌 2도 이 초반에 여러분들이 지금 쉬고 있는 구간에서 잡으셔야지만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또 우리 4분기 다가오면 또 이제 배당주 관심 가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배당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지주사주는 지금부터라도 관심 가져볼 만하지 않나 싶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종목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지주사 관련해서 어쨌든 이 새 정부 들어서 이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증시의 전반적인 밸류를 높이겠다라고 하면 지주사를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여기에 또 대기업들이 다 또 연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선 지주사들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맞습니다. 배당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주사. 자, 오늘의 4번 타자입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단타로 1루까지 출루를 해보겠습니다. 안타 종목 일단 대형주 중에 한번 골라볼까요? 다들 예상하실 거예요. 제가 안타 종목은 항상 이 종목을 가져왔었습니다. 시즌 1부터 지금까지 동일합니다. 바로 KB금융입니다. KB금융. 네. 금융지주사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종목이 뭐냐라고 하면은 바로 KB금융이에요. 물론 지금 조금 달라진 게 있어요. 제가 시즌 1에 네네. 소개해드릴 때는 76%, 78% 외국인 비중이 있었는데 이게 30%로 줄었습니다. 이게 조금 달라졌는데 외국인이 매도하면 나쁜 거 아니에요? 중장기적으로 불리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그 지분을 누가 가져가요? 기관이 다 받아가고 그 이상의 지분을 기관이 개인 투자 것까지도 가져갔습니다. 메이저끼리 서로 지분을 좀 나눈 거예요. 그리고 뭐 했어요? 외국인이 반도체랑 조방원 샀잖아요. 그러니까 섹터를 기존에는 조금 안정적으로 금융지주사에 많이 담아놨던 돈을 좀 분산해가지고 좋은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했던 기관도 비중을 좀 채워 넣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종목이고 편안한 종목이고 그리고 꾸준한 종목이다. KB금융만한 종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도 70% 후반 거의 80%에 육박하는 비중을 채웠을 정도로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우리 시장이 쭉 올라간 다음에 나중에 끝물에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안정적인 종목을 내가 다시 한번 옮겨서 담아야겠다 할 때 비중이 또 늘어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런 밸류업 그리고 자사주 소각이나 이런 배당 같은 경우에 금융지주사는 가장 기본적으로 고배당주라는 걸 알고 계실 거고요. 여기에 추가적인 밸류업 정책 상법 개정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 5,000포인트 갈 때 반도체와 함께 또 손잡고 올라갈 수 있는 강력한 섹터 그중에 KB금융이 외국인과 기관이 서로 매수하고 싶어하는 종목이다. 메이저들이 사랑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 편안하게 안타 종목으로 묵직하게 큰 비중 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대형주 중에 역시 KB금융 이야기 가장 먼저 나오죠. 뭐 배당도 잘해주고 네. 안정적이고 외국인 기관이 많이 들고 있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KB금융은 1번 타자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물론 뭐 저희가 4번 타자를 찾고 있지만 네. 첫 타자로는 안정적으로 출루할 수 있는 KB금융 첫 번째 안타 종목 확인을 해봤고 자 이제 조금 더 빠른 종목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2루타 종목 뭘까요? 조금 빠른 종목 가야 되는데 사실 시즌 1 때 너무 빨리 가서 네. 네, 좀 이슈가 됐던 종목인데 뭐죠? 워닉홀딩스입니다. 워닉홀딩스요. 네, 이 종목도 종목이 많이 올랐는데. 네, 지주사 종목이기도 한데 로봇 관련주에도 같이 그쵸, 들어가 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주사 쪽에도 소개해드리고 로봇에도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놀라지 마세요. 말로 없는 종목으로 이 선정해 드린 다음에
534.8%가 와, 이미 네.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은 많이 올라온 상태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고점 부근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뭐 마지막 불꽃놀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트레이딩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 항상 말씀드리는 로봇 쪽으로는 이 촉각 센서 굉장히 중요하다. 일론 머스크도 나와서 이 손 만드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좀 중요한 부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관절 처음에는 무릎이나 이런 관절 구사하는 것도 어렵다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액추에이터로 해서 많이들 이제 발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즘엔 뭐 파크로도 하고 난리가 났죠.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촉각 센서 메타가 반한 기술력, 엔비디아가 원하는 기술력,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원하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원익홀딩스의 자회사인 원익 로보틱스다라는 걸 생각하면은 이런 부분 충분히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처음 나왔을 때 이 기업이 너무 저평가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담아놓으시면은 그냥 편안하게 두세 배 정도는 그냥 가져가시고 텐베거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500% 올라왔습니다. 텐베거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년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번 쉬고 나서 또 움직이는 이 지배구조 개편도 원익그룹이 하고 있고 이 주주가치도 제고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최고의 수혜주 이미 수혜를 받고 있고요. 앞으로도 수혜를 꾸준하게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기업이 바로 원익홀딩스니까 앞으로도 지주사 관련주, 로봇 관련주로 해서 꾸준히 관심 가져보시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원익홀딩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즌 1 때부터 시작을 하면 벌써 엄청난 상승이 나왔는데 뭐 원익홀딩스는 로봇도 있지만 또 반도체 쪽이랑도 또 엮일 수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좋은 쪽에 모멘텀들이 많습니다. 원익홀딩스 2루타 종목으로 빠르게 올라왔지만 한 번 더 트레이딩 한번 노려보자라는 의견 주셨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3루타 종목입니다. 빠르고 또 멀리도 가보겠습니다. 네, 3루타 종목. 제가 시즌 1에서는 금융지주사 쪽을 좀 많이 말씀드리면서 네네. 뭐 메리츠 금융지주를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또 시대가 조금 바뀌었죠. 그쵸. 6개월이랑 지나면서. 네, 이번 제 선택은 SK스퀘어를 SK 선택했습니다. 스퀘어요. 네, 어떻게 보면 또 SK그룹의 또 중간 지주사 역할을 좀 하고 그쵸, 있다 보니까 이 기업의 이 지주사적 역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SK그룹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각광받는 게 뭡니까? 하이닉스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하이닉스의 지분 가치만 해도 어마어마한 20%나 들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SK텔레콤이 들고 있던 거를 갖고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하이닉스가 지금 사상 최고치 돌파한 다음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저는 50만 원 가도 이해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기업이라서 그것도 보수적으로 잡아서 50만 원인 거지 하이닉스가 미국 기업이었으면 전 300만 원도 넘어갔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과감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진심이 오늘 3루타 종목에도 담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경영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밸류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는 뭐 특정 한 그룹이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이 다 하고 있는데 SK그룹 같은 이런 뭐 대표적인 우리나라 대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활발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SK스퀘어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하이닉스의 실적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사상 최대 실적 계속 갱신해 나간다라는 거 체크하신다라고 하면은 너무나도 편안하게 호타준족의 3루타 종목 이미 시즌 1에서 말로 없는 종목 선정해드리고 138%가 올라왔지만 추가적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 하이닉스 움직이는 것처럼 이 종목 또한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3루타 종목은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호타 준족입니다. SK 하이닉스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SK 하이닉스가 잘 가면 SK 스퀘어도 잘 갈 수밖에 없고 네. 여기에다가 정부 정책으로 상법 개정 추진하고 자사주 매입 소감 뭐 이런 것까지 하면 플러스 알파로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최근에도 많이 올라왔지만 한 번 더 기대를 해볼게요. SK 스퀘어까지 봤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말로 홈런 종목입니다. 뻥뻥 날릴 수 있는 수익률 좋을 것 같은 지주사 종목으로 뭘 봐야 되겠습니까? 네, 지주사 종목의 말로 없는 종목은 바로 한화입니다. 한화. 네. 아, 한화도 많이 올랐는데. 네, 이 종목은 제가 말로 없는 시간이 아니고 저녁 때 이제 주식 클래스 시간에 소개를 네. 해드렸었는데 143.56%가 이미 올라왔어요. 네.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작년에 말씀드렸던 4월에 저점 찍고 움직일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종목이 4월 24일까지도 그렇게 움직임을 두각로 나타나지 않아서 네.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이 종목을 지금이라도 잡으셔야 됩니다. 자회사들만 봐도 너무나도
빵빵하지 않습니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비전, 하나오션 뭐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주도 섹터들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적자 행진을 보이다가 흑자 전환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발목에 모래주머니 달고 있었는데 이것까지도 떼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올라온 거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뭐 10배거를 넘어서 그 이상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5만 원대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100만 원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오션도 지금 너무나도 멋지게 움직이고 하나세미텍 이제 SK하이닉스를 꽉 쥐고 지금 TC 본더 시장에 들어가서 본더 시장 쪽을 점령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또한 잘해주고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은 너무나도 편안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본업인 얼마 전에도 우리 불꽃놀이 축제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다들 좋아하셨을 텐데 매년 그렇게 100억을 그냥 투자해가지고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입니다. 이런 것처럼 뭐 방산, 기계, 무역, 화학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계열사들하고 시너지가 너무 잘 나고 있다. 우주항공까지도 보는 거 여러분 다들 아실 거고요. 이런 프로젝트들이 너무나도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국에서 대표하는 이런 섹터들을 보면은 다 하나그룹이 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0.8의 PBR 너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리레이팅은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여러분들 배당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바로 한화 말로 홈런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격 전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 뭐 85,000원 아래에 이렇게 놓여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박스권으로 놓여 있는 구간 중에서 85,000원에서 8만 원이면은 너무나도 저렴하고 가장 좋은 저점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구간 놓치지 말고 체크해서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 종목들이 좀 든든했다라고 하면은 하나는 든든함에다가 또 이제 빠른 속도감까지도 갖출 수 있는 이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돈 버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회에 환원을 하던 뭐 자사주를 소각을 하던 뭘 하던 돈을 많이 버는 기업만이 많은 혜택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께. 그렇다면 돈 지금 제일 많이 벌고 많이 가는 기업 어디냐?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쪽 아니면은 하나그룹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실적 다 반영한다라고 하면은 뭐 제가 볼 때 끊임없이 올라갈 것 같고요. 일단 1차적으로는 요 10만 원 구간 기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 높게 15만 원까지도 여러분들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거의 뭐 2배 가까이 되는 이런 구간이 나올 텐데 제가 시즌 1에서도 목표가 너무 높지 않은가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50% 아래 종목은 흔치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 목표를 좀 높게 잡았는데 저점 구간이고 충분히 휴식을 취했다라고 생각하면은 멀리 보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하나 꾸준히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78,000원 이탈하면은 리스크 관리 한번 한 다음에 회복될 때 다시 한번 체크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리스크 관리까지 신경 쓴다라고 하면은 가장 든든한 종목 하나 오늘 말로 없는 종목으로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한화를 말로 없는 도전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뭐 한화 그룹주 안에 뭐 계열사들은 뭐 돈 너무 잘 벌고 있으니까 네. 뭐 업황도 너무 좋고 시대도 잘 맞아 떨어져서 네. 좋은 업종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여기에 우리나라 정부 정책상으로 이제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지 주주 친화적인 정책까지 더 얹어진다면 한화 한 번 더 상승 탄력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로 없는 종목 확인해 봤고요. 자, 오늘도 이재선 파트너님 유튜브 라이브 진행하시죠? 좀 이따가. 네, 방송 시간이 저한테 많이 할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다 보니까 다 못 드렸어요. 그래서 못 드린 말씀은 이제 오후 3시 지금 끝나면 바로 유튜브 채널 이데일리 TV를 통해서 바로 클릭만 하시면 되니까 제 얼굴이 아마 지금 떠 있을 겁니다. 입장하셔서 인사말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네. 자,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이재선 파트너의 라이브 방송으로 함께 더 질문도 해보시고 이야기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파트너님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연입니다. 오늘 전국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니 감기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우리 증시 날씨도 오늘은 맑음입니다. 간밤 미증시는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가 오히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이어지면서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 종가를 기록하는 등 3대 지수 모두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 영향에 오늘 코스피도 엔비디아발 훈풍을 타고 반도체주가 동반 상승하며 3,450선을 회복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별 날씨는 어떤 표정 짓고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10월 첫날인 오늘 반도체주 맑은 하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는 간밤 미증시에서 엔비디아가 메타와 코어웨이브의 20조 원 규모 칩 공급 계약으로 인해서 엔비디아 주가 2% 상승하자 시가총액 4조 5천억 원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이 영향에 오늘 국내 반도체 투톱도 어제 하락을 딛고 상승 전환하며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디램 가격이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DDR4 가격이 6달러 선을 넘어서자 오늘은 디램의 대안기술인 소캠 관련 종목으로도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CXL입니다. 차세대 인터페이스로도 불리는데 오늘도 역시나 쾌청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CXL 제품 출시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관련주인 TLB가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TLB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CXL 메모리 모듈 PCB 개발에 참여해 제품 개발을 완료한 점이 오늘 다시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SOFC 수소 연료전지 관련주도 좋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는 블룸에너지 주가가 15% 급등했는데 미국 와이오밍주에 들어서는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발전소에 자사의 첨단 연료소지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훈풍이 오늘 국내에도 이어지며 오늘 SK D&D, 한선 엔지니어링, 두산 퓨얼셀, 그리고 범한 퓨얼셀까지 모두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오늘 조선 기자재 쪽도 강한 햇빛이 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LNG 프로젝트 추진과 또 선박법 통과 기대감, 여기에 대형 조선사들의 잇따른 수주 소식까지 겹치며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KS 인더스트리는 어제 상한가에 이어 오늘도 두 자릿수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화엔진 역시나 오늘 증권가의 긍정적인 전망에 힘입어 강한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남북 경협주에도 산들바람 불고 있는데 오늘 백악관 관계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자 투심이 자극된 모습입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업계도 가을 날씨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죠. 트럼프 대통령의 의약품 100% 관세가 시작되는 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별 개별 모멘텀으로 시장에는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바로 이어서 특징주 날씨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 기업 오늘 명인제약입니다. 이가탄으로 익히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코스피 상장 첫날 장중 더블을 기록하면서 폭염 같은 여름 날씨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령인데요. 보령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맑은 날씨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장을 마감한 이후에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의 세포독성 항암제 탁소텔 글로벌 판권을 인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탁소텔의 연매출 규모가 1,000억 원에 달한다는 점이 부각되며 오늘 보령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특징주 날씨 살펴보시죠. 네, 다음 기업 한화엔진입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새로 쓰며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 오늘 다올 투자증권은 한화엔진에 대해서 올해 4분기부터 2023년에서 2024년에 수주한 고가 엔진 납품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믹스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적 성장세가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가는 오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화장품 대장주 APL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1,000억 달러의 매출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오늘 부각되면서 증권가의 긍정적인 전망에 힘입어 오늘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10월 1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종호의 업종 진단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월의 첫 거래일을 맞이해서 10월 달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원솔루션의 이정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4분기의 첫 거래일이기도 합니다만 국군의 날이기도 합니다. 국군의 날을 맞이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 예산을 늘리고 이와 함께 K방산의 세계화를 강조하는 그런 기념사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1분기에 방산이 정말 강했잖아요. 네, 맞아요. 네, 마지막 분기인 4분기, 그러니까 10월 달에서도 방산이 계속해서 갈 수 있을까요? 방산 관련해가지고는 계속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계속 네. 가고 있는 종목이 뭐냐라고 본다면 뭐 대표적으로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 두 종목은 나머지 종목들이 어느 정도 조정세가 와도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모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이유를 조금 더 보자라고 보면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관련해가지고 수출 모멘텀과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게 제일 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폴란드 수주 이후로 어떻게 보면 조금의 아쉬움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각 글로벌 국가들에서 어떻게 보면 계속된 러브콜과 이런 분이 나와주면서 현대로템도 계속적으로 다시 추세를 돌리면서 우상향하는 모세도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계속된 수주 모멘텀으로 살아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글로벌 나라들과 합작사나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만큼 방산주가 이번에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두 종목의 대비 한국항공우주나 LRG 넥서 방산을 얘기를 할 때 총 4종목을 얘기를 하는데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수주 모멘텀과 이런 부분이 한 차례 불어주면서 어떻게 보면 쉬어가다가 급등하는 모세가 나와주고 이런 모세가 나와주고 있고 LRG 넥서는 한 차례 급등한 이후로 약간의 조정세가 나왔지만 지금은 기간 조정이 조금 더 이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방산 관련해가지고는 글로벌적으로도 호재가 맞아떨어지고 있고 이번 신정부 들어와서도 계속된 방산 관련해가지고 수출 모멘텀과 정부 정책 지원과 이런 부분이 나오는 만큼 방산은 10월 달에 어떤 분들은 유망업종이 아니라 이번 연도 내내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열려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도 방산을 볼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대통령이 이제 기념사를 통해서 국방 예산의 증액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드론이나 로봇을 활용한 첨단 무기의 투자를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뭐 실제로 요즘 보면 이스라엘이라던가 아니면 맞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 이야기 들려올 때 드론을 활용한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을 수 있고요. 그럴 때마다 오늘 국내 관련된 기업들도 강하게 또 슈팅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국내 관련주가 근데 테마성 움직임일지 아니면은 구조적으로 정말 성장기에 접어든 것인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드론 관련주들은 약간 지금 중소형단에 있는 종목들은 약간 테마성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드론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술력과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하지만 이 드론 관련된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북한 역시 AI 군사용 드론 최우선 과제로 천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계속적으로 드론 관련해가지고 이 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우리나라보다 앞서 나간다고 본다면 우리나라 쪽에서 약간의 타격이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드론 관련 산업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한반도 안보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본다면 무인 지상 공중체계 요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드론이 좋은 점은 뭐냐? 어떻게 본다면 인원이 안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공중에서 타격이나 이런 부분이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계속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거는 지금 단순 테마로 움직일 게 아니라 중기적으로 더 확장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방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방산 4종목 중에서 거기서 특정하게 드론 관련된 어떻게 본다면 수출 모멘텀과 이런 부분이 맞물리거나 아니면 신기술 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맞물릴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단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한국항공우주나 LRG 넥서, 하나시스템 이렇게 대형주 위주로 드론 관련주를 조금 더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드론 관련주가 얘기가 나올 때마다 올라가는 종목이 뭐냐라고 본다면 베셀이라는 종목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항상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드론 관련해가지고 정부에서 이제는 확장성과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올라줬다가 다시 한번 또 조정세가 크게 들어오고 이런 반복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드론의 시대가 열리려면 아까도 얘기했던 종목들 대형주 위주로 드론 관련 기술력과 아니면 수출 모멘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나와준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 뱃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등락이 나오는 종목이니까 조정 구간에 접근했다가 또 이슈 나올 때 매도하고 이런 전략은 어떨까요? 맞습니다. 뱃셀이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슈가 불어주면 다들 알다시피 뭐 10%, 20%, 두 자릿수 이상의 네. 상승 탄력을 이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급등할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횡보 구간일 때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횡보 구간인데 왜 들어가냐라고 본다면 시장에서 이 드론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안 나온다라고 본다면 뱃셀의 주가나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본다면 계속된 횡보 구간 아니면 하락 구간이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반복적으로 알다시피 이 드론 관련 테마나 이런 부분은 단기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확산이 될 가능성은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슈가 나올 때마다 10%, 20%가 올라간다면 충분히 우리가 횡보 때 노리자. 뉴스에 들어가는 종목이 아니라 뉴스에는 파는 종목이고 뉴스가 없을 때 들어가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중소형 기업들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 방산 4종목을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눈여겨봐야 될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방사는 대장주를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조선 관련 종목들이랑 약간 비교를 해드린다고 본다면 조선 관련주 종목들도 한 차례 어떻게 보면 조선주 위주로 상승 플레이가 나오다가 기자재 쪽으로 확산이 되면서 약간의 그런 모습도 나왔지만 방사는 계속적으로 이제는 방산 아까도 말씀해드렸던 하나에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LRG넥선 이 종목들 위주로만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한국항공우주도 이제 상승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나머지 세 종목 같은 경우에 작년부터 우상향했던 모세가 나왔지만 한국항공우주는 이번 연도부터 또 급작스럽게 올라가주는 모세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방산 중소형주 관련주들이 오르려고 한다면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방산 대장주인 하나에로스페이스를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K4 자주포, 천무 그리고 레드백 등 다양한 무기 체제를 수출하는 모세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 회사가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방산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본다면 현지에서 만들던가 아니면 현지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거의 다 합작법인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만드는 모세가 있는데 하나에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폴란드의 최대 민간 방산 기업인 WB 그룹과 합작법인을 설립했던 모습도 있고 다연장 로켓 천무에 유도탄 현지 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대되는 포인트는 뭐냐? 방산 같은 경우는 수출 모멘텀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글로벌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안전자산 심리나 이런 부분이 발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 반상주에 들어가는 모습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제는 방산주는 수출주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우디와 합작법인을 이제 가시화하는 모세가 나오면서 중동의 수주에 대한 기대감과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동은 한 번도 평화로웠던 적이 없다. 그만큼 중동은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도 있고 사우디도 이제는 첨단 무기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는 만큼 우리 K방산이 이제 집중적으로 노려야 될 거는 유럽뿐만 아니라 중동까지도 더 확산이 될 가능성. 거기서 하나에로스페이스가 대장주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중동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무기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기술도 같이 함께 좀 넘기는 그런 네, 이야기도 맞습니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네. 그게 결국엔 역풍으로 돌아오진 않을까요? 네. 이것도 저도 약간 들은 얘기인데요. 네. 우리나라가 기술 이전이나 이런 부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되게 원활하게 해준다라고 네. 합니다. 근데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약간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굳이 만들라고 기술이나 이런 건 다 받았지만 굳이 안 만들고 우리 제품을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모습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나라 기준 같은 경우는 기술을 주더라도 우리는 더 좋은 제품이나 이런 부분을 만들 수 있는 자신감 충분히. 이런 부분이 더욱더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수주를 받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계속된 AS나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점 이런 부분이 K방산의 장점으로 높이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 관련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9월 수출 데이터가 또 발표가 돼서 이와 관련돼서도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데이터 정말 잘 나왔고
있었고요. 특히나 반도체 수출이 또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달 주도주 9월에 이어서 반도체일까요? 반도체도 저도 계속 네. 갈 것 같다는 생각도 그래요? 들어요. 네. 어떻게 보면 랠리가 네. 정말 늦게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5만 원대부터 얘기를 했어요. 하반기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좋아질 거다라고 했었던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 사이클의 초기의 모습제가 흡사할 정도로 잘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나라도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모습세가 나왔습니다. 작년보다 22%가 증가하는 모습세가 나왔고 그 면밀히 따져본다라고 본다면 긍정적인 포인트가 뭐냐? 기존까지는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HBM 관련된 수출 모멘텀과 이런 부분이 제일 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드디어 DDR5, DRAM, 그리고 랜드 플래시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제품의 수요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가고 가격도 올라가고 재고는 줄어드는 모습세가 나와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어떻게 본다면 이제는 실적 랠리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월 달 주도주뿐만 아니라 저는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7년 만에 왔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본다면 이 사이클 우리가 과거에도 경험을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주 그리고 전력기 관련해가지고 슈퍼사이클이다 했는데 그 사이클이 정말 오래 갔던 경험이 있어요. 조선주 같은 경우도 1년 내내 우상향을 하는 모습세가 나왔고 전력기 같은 종목들도 거의 1년 내내 올라가는 모습세가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도 바톤을 이어봐서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반도체 기업들을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했고 앞으로 좀 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10월엔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트럼프 관세 아직도 우리나라 도장을 찍었다 이런 소식이 안 나오니까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좀 빅 이슈가 APEC이도 있죠 10월에 맞습니다. 복합적인 이벤트들이 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글로벌 금리 인하 네. 기대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번 연도 전도표가 나왔을 때 연 2에 더 한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대감과 이런 부분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물가지수, 고용지표에 따라서 약간의 변경성은 더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뭐냐? 시장의 예상치만큼만 부합이 된다라고 본다면 기존에 예상을 했던 금리 인하의 두 번에 어떻게 보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지금 계속적으로 고용이나 물가나 이런 부분이 안 좋은 뉴스가 좋게 작용하고 좋은 뉴스가 어떻게 보면 안 좋게 작용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변동성은 나오겠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내년에 이제 파월 임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트럼프랑 파월 의장이랑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해라 했던 부분이 있는데 파월 의장은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보고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후임이 들어온다라고 본다면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에 더욱더 적극적인 모습세가 나온다라고 본다면 어떻게 본다면 금리 인하 기대감과 이런 부분이 더욱더 맞아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 관세에 대한 변수가 제일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제약바이오 관련해가지고 100% 관세를 했는데 그날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에 그렇게 큰 타격은 없었다라고 보지만 계속된 이런 얘기가 나와준다고 본다면 시장의 불안감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하지만 관세가 얘기가 나와도 그 관세에 대해서 비켜나갈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노리신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반도체가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어느 나라도 대체할 수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마지막으로 에이펙 관련해가지고는 긍정적인 포인트는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한다라고 본다면 어떻게 북한 관련해가지고 긍정적인 얘기나 이런 부분이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오늘 장에서도 어느 정도 북한에 대해서 호의적인 얘기가 나오자마자 대북 관련주들이 올라왔던 점이 있는 만큼 지금은 10월 말 기준으로 대북주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북주들이 조정도 들어올 땐 크게 들어오지만 수익을 줄 때 크게 주는 모습도 있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도 북한에 대한 언급이나 이런 부분이 많았던 만큼 대북주를 조금 더 하반기로 가면 좀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남북 경협 관련 회사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업종이 반도체예요. 그러면 이번 달에 뭐 주도 업종 반도체 그리고 또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계속 봐야 될까요? 관세에 대해서 영향이 제일 없는 섹터를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네. 들고 있어요. 그 부분의 하나가 반도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뭐 HBM 관련해가지고는 글로벌적으로 한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가 없는 부분이 제일 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AI 수요나 이런 부분은 엔비디아 주가로 충분히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 전만 해도 AI 거품론에 대해서 어떤 시장의 불안감과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다 이제는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AI 수요, 거기서 반도체, 그리고 D램, 레거시 반도체 가격 상승, 재고 소진 이런 부분이 이제는 보다 어떻게 보면 HBM을 제외하더라도 이제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온 만큼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조선주도 이제 관세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올 때마다 저는 조선주도 미국 입장에서는 대체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다른 섹터에 비해서 과도하게 올랐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조정도 이제 마무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접근이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선주, 반도체는 어떤 데는 글로벌적으로 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종목은요? 종목은 SK 하이닉스인데요. 네, 어떻게 본다면 지금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소부장 좋은 기업들도 워낙 많습니다. 하지만 SK 하이닉스가 저는 지금이라도 안 들고 계신 분은 들고 가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라고 본다면 계속되는 실적 예상치나 이런 부분이 상향을 하고 있는 게 제일 긍정적인 포인트입니다. 그거에 맞춰서 주가도 이제는 최고점을 갱신하고 나서부터는 계속적으로 같이 따라가고 있는 모습세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증권사에서도 목표가를 계속적인 줄상향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외국인들의 수급이 아직 멈추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정호 대표와 함께 10월 달에 대한 전략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직은 좀 반도체를 더 바라봐야 될 때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SK 하이닉스 최선호주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의 관세 조치로 통상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9월 수출이 3년 6개월 만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659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7% 늘었습니다. 월간 기준으로는 역대 9월 가운데 두 번째, 전체 기록으로는 역대 최고치입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성과를 이끌었습니다. 반도체는 메모리 가격 상승 덕에 22% 증가한 166억 달러로 두 달 연속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자동차도 64억 달러를 수출해 9월 기준 사상 최고를 찍었습니다. 지역별로는 미국을 제외한 8개 주요 시장에서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중국으로의 수출은 소폭 늘어난 반면 미국으로의 수출은 1.4% 줄며 관세 여파가 확인됐습니다. 산업부는 관세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수출 시장을 신속히 다변화한 덕분에 거둔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10월의 첫 거래일 정규장 동시호가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감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요일에 두 분 모셨고요. 이데일리온 서동구 전문위원,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청원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양시장 반등에 성공해 줬는데요. 시장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오늘 시장 분석 어떻게 보셨을까요? 갈 때까지 가보자. 뭐 이런 분위기. 뭐 오후 시간에 우리가 속보를 통해서도 결국은 연방 셧다운 됐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기관들의 어떠한 그 시장의 강력한 매수세 여전히 시장을 끌고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목해 볼 것은 우리가 뭐 기존의 뭐 조방원을 비롯해서 또는 뭐 반도체 이런 주도 섹터라는 거로 다 알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이제 설 연휴, 추석 연휴 지나고 나면은 바로 이제 3분기 실적 잠정치들이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섹터 내에서도 실적 개선세가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 예상되고 있는 그러한 종목별로 상승 탄력도가 차별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조선 기자재 쪽에서는 하나엔진 같은 종목이 오늘 중심에 들어서는 어제에 이어서 이런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또 화장품 내에서도 과거 같으면 동반해서 이렇게 올라갔을 텐데 뭐 계속해서 분기마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APR이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돌파해주고 어느덧 시가총액 10조 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거. 이런 것이 시장에서 지수도 지수지만 섹터 내에서의 종목별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외국인들이 공격적인 매수세가 오늘 좀 들어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이 환율이라는 부분이 조금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수 강도가 연속성 있기보다는 하루 이틀 이렇게 강도를 조절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기관들은 어떤 모멘텀 플레이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내일 하루 시장이 열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또 연휴가 들어가고 많은 그런 변수에 대한 우려감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 섹터 내에서의 여러 가지 재료성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방산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도 더욱더 국방 예산이라든가 미사일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늘리겠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도 재고 부분 자체도 쇼티지가 날 정도로 그만큼 어떤 업종이라든가 섹터 내에 호재성 재료들이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다라는 거는 긴 연휴 기간 동안이지만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다 정리하고 불확실한 연휴를 보내겠다라는 것보다는 섹터 내지는 종목별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장애 중심에 있는 IT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조선이라든가 방산이라든가 원전 또 전력 관련된 이러한 종목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조금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같은 섹터가 그전에는 같이 움직였습니다만은 우리가 3분기 실적이라는 부분을 눈앞에 두고 종목별로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그 업종이라든가 섹터 내에서 탑 티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종목별 차별화가 심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이 좋거나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잘 가고 있다라는 점을 또 강조해 주셨습니다. 차장님께서는 어떤 포인트 오늘 시장에서 찾아보셨을까요? 셧다운 결과가 빨리 나오길 참 바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가 우리가 미국의 셧다운이라고 하는 것을 리스크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셧다운이 만약에 되면 어떻게 될까?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건 아닐까? 사실상 그런 게 있죠.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불확실성입니다. 그런데 결과와는 상관이 없어요. 한시부로 대라 셧다운이 시행이 된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우리 시장은 반등을 합니다. 딱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 매수세를 조금 더 크게 보이는 양상을 보였고요. 콜옵션까지 대폭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대략 1시에서 1시 반 이후로 장중에 3%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 결국에는 미국의 셧다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장에 더 이상 노출되는 리스크가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 키움증권에서도 리포트가 나왔지만 1970년대 이후로 대략 22건의 셧다운, 최장 8일 걸렸습니다. 평균적으로는 4일 정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 부분이 해소되는 시점이 빨리 오면 당연히 좋습니다. 그리고 곧 올 겁니다. 우리가 추석이 지나면 아마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모두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시장은 이번 주 옵션 만기를 맞아서 월요일에 한 번 그리고 오늘까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하루 딱 쉬었던 게 오늘 주가 상승 그리고 지수 자체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시장의 수급, 현물이든 선물이든 콜옵션이든 심지어 풋옵션까지 오늘은 외국인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장은 특별한 일이 없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최고가는 결국에는 한 번 더 나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가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리저리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저는 갈 길은 먼 것 같습니다. 현재 D램과 낸드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HBM의 시장에 대한 공급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영업이익이 50조 이상이 전망이 되고 있다면 기업의 시가총액이 지금보다 월등히 더 올라가는 것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죠. 그래서 코스피와 함께 시총 상위 종목군을 형성을 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계속 긍정적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어제 조선과 그리고 방산이 다시 한번 움직입니다. 잠시 쉬고 있던 섹터였습니다. 반도체가 쉴 때 이들이 움직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고르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그만큼 강하고 탄탄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시장 계속 긍정적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오늘도 반도체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졌고요. 또 다른 조방원 같은 섹터들도 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 시장 여전히 강력한 흐름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오늘 결국 상승 마감 예상되고 있고요. 3,453포인트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0.4% 가까운 오름세 포착되고 있고요. 코스피 200도 1%대 강세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 확인이 됐고요. 외국인이 7천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 보여줬습니다. 기관도 3천억 원대 순 매수세 동참했습니다. 반면 개인이 1조 원 넘게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기관의 순 매수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10월 1일) 수요일장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 달의 시작 첫 거래일인 오늘 국내 증시의 분위기는 우호적으로 흘러갔는데요. 양 시장에서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강력하게 담아내는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가 흘러가는 가운데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종목별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이 정말 좋았습니다. 삼성전자 2%대, SK하이닉스는 3%가량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D램과 낸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엔비디아의 지금 또 최고가 경신 등의 훈풍이 국내 증시까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방산주들은 조금은 엇갈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나시스템은 2%가량 상승했지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LR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1%가량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는 포스코 퓨처엠이 2%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원전 기업인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3%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고 원전을 중심으로도 오늘 긍정적인 기사가 좀 쏟아졌고요. 이렇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잘 가니까요. 전력설비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도 좋았네요.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과 같은 이러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조선주들은 오늘 희비가 조금 엇갈렸는데요. 삼성중공업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하나오션은 보합권 그리고 HD한국조선해양은 0.8% 소폭의 상승이 확인이 됐습니다. 금융주들 가운데서는 오늘 KB금융이 소폭의 상승이 나타났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은행 관련된 기업들이 조정을 받는 구간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반도체나 기술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네이버의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두나무가 미국 시장에 입성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근에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오늘 수출 데이터가 정말 잘 나왔기 때문에 수출이 좀 잘 나온 업종들의 움직임이 좋았는데 반도체는 물론이고 삼양식품 그리고 화장품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도 굳건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알테오제는 보합권에서 머물렀고요.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이 조금 부진했네요. 삼천당제약이 2%가량 빠졌고 미용 관련된 기업들도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었는데요. 파마리서치, 휴젤, 클래시스 전반적으로 오늘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ADC 제형이라던가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인 리가켄바이오와 ABL바이오는 오늘 5에서 2%가량의 오름세를 보였고요. 사실 시장에서 오늘 주목하고 강한 슈팅에 나왔던 건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이었습니다. 리노공업이 2%, YC도 6%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되고 있고 이와 함께 동진세미캠도 4%, 하나마이크론이 무려 8%가량의 상승력 보이면서 반도체 전반적인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흘러갔다는 점, 엔터주들은 전반적으로 조정받았고요. 게임 관련된 기업들도 부진한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국내 증시 종목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확인해 봤고요. 그렇다면 지수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오늘 지수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1% 가까운 오름세, 0.9% 전거래일 대비 오르면서 3,455포인트에서 마감 성공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0.4% 전일 대비 오른 845.34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200도 1%대 탄력 보여줬고요. 확실히 대형주가 더 강한 모습 보이면서 코스피 200의 탄력이 돋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중 내내 플러스권에 머물러줬고요. 장중 한때 3,459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였습니다. 오늘 저점도 3,440포인트 선이어서 40선 지켜주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오늘 장중 내내 상승권에 머물러줬고요. 오늘 한때 844포인트까지 잠깐 내려가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845포인트에서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 확인이 됐고요. 외국인이 8천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를 가져갔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1조 원에 넘는 물량을 출해내면서 1조 원이 넘는 물량이 출해된 모습 확인됐습니다. 코스닥의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기관의 순매수세 두드러졌고요. 기관이 순매수 주체로 나서면서 지수 흐름을 이끌어줬습니다. 이어서 종목별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들입니다. 코스피에서는 오늘 삼성전자를 역시나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외국인은 14거래일 연속 삼성전자를 순매수 행진 보여주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오늘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HD 현대중공업도 외국인의 순매수 속의 상승 흐름 나타냈고요. APR이 또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오늘로 닷새째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고 사상 최고가를 장중에 다시 경신하는 모습이죠. 3분기 실적 기대감 강하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나타났는데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쉬지 않고 일본에서 열리는 바이오 재팬 2025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캠트로닉스와 원익 IPS, TLB와 같은 코스닥의 반도체 종목들 담았고요. 캠트로닉스의 경우에는 특히나 유리기판 관련 모멘텀도 받아가면서 오늘 시세에 돋보였습니다. 바이오주 안에서는 리가펜바이오, 큐리옥스바이오가 외국인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 안에서 HD 현대중공업 좀 자세히 볼까요? 오늘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도 2%대 강세 흐름 포착이 됐고요. 52만 8천 원 선에서 마감가 형성을 했습니다. MRO와 관련해서 미국 해군 사업에서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라는 소식 계속해서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기관 수급 함께 살펴보시죠. 네, 기관의 경우에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순매수했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기관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HD 현대미포 역시나 기관의 선택을 받았고요. 삼양식품은 최근에 기관이 4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실리콘트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한 뷰티 종목으로 눈에 띄었고요. 리가켄바이오와 ABL바이오도 바이오주 안에서 기관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반도체주 안에서는 테크인과 원익 IPS 기관의 순매수세 유입이 됐습니다. 오늘의 기관 쪽의 수급 특징주로는 두산에너빌리티 한번 꼽아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주가 모처럼 상승 반전하면서 3%대 오름세 보였습니다. 장중 한때 65,600원까지 고점 터치했고요. 마감가는 64,600원 선에서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수급 특징주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 한판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은별 앵커 나와주시죠.
네,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부터 살펴보시죠. 미국 정부가 7년 만에 셧다운에 돌입을 하면서 이로 인해 시장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10월 1일 날 예산안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면서 합의가 불발되게 된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7년 만에 미국 행정부의 일부가 문을 닫게 됩니다. 공무원 상당수가 무급휴직에 들어가게 되고요. 일각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무원을 대량 해고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이슈를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결국에는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장에는 중장기적으로 보게 됐을 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오늘 이 같은 소식 속에 전반적으로 공격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소식을 빼놓을 수 없겠죠.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4조 5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코어 위버와 그리고 메타의 계약 소식이 전해지면서 GPU의 사용량이 더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에 대한 기대감 속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다시금 상방을 뚫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시티그룹에서는요. 엔비디아를 최선호주로 뽑으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고요. 이에 대한 훈풍이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면서 오늘 반도체 투톱은 물론이고 소부장 관련 기업들까지도 들썩이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9월 수출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도 꼭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9월의 수출이 중요했던 건 트럼프 대통령과의 무역 합의가 지금 좀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쏟아졌었는데요. 이를 극복하는 모습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반도체와 자동차가 수출을 견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반도체 삼성전자를 향해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무려 14거래일 연속 유입되고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 관세 인하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일본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자동차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게 만회된 게 유럽연합과 CIS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러시아 측에서 급격하게 수출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해 수출의 개선세가 다시금 확인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식품 그리고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까지 수출 데이터가 굳건한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되면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훈풍이 드러나고 있고요. 전반적인 시장의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오늘 지수 자체도 양시장도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10월 첫 거래일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는데요. 과연 내일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내일 전략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10월의 첫 거래일 양대 지수는 산뜻하게 마감해줬습니다. 이제 내일 하루만 쉬면 또 긴 연휴에 들어가게 될 텐데 내일은 또 어떤 시장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내일 포인트는 어떻게 잡고 계실까요? 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이 시간에 이제 처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장 전략이라든가 전망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환율을 주목해 보자고 그랬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1,400원을 돌파하느니 마느니 그랬는데 그쵸. 단기적으로 1,410원을 넘어가는 흐름들이 시장에 조정의 빌미를 줬단 말이죠. 내일뿐만이 아니라 추석 이후에도 우리가 환율이 다행히 1,410원대에서는 일단 막히고 있고요. 지금 1,400원 초반으로 내려오면서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에도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이러한 양상인데 전통적으로 봤을 때 우리 환율이 이후에 어쨌든 이 1,400원 이상에서 놀 때는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이 결코 우호적이질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추석 연휴 이후에도 내일뿐만 아니라 계속 확인을 하자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 이후에는 이제 14일 날이 삼성전자의 추정치가 이제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3분기 기업들의 실적 잠정치, 추정치, 예상치 이러한 부분들과 더불어서 향후의 전망들 그것은 그 해당 기업뿐만이 아니라 그 기업에 속해 있는 섹터라든가 업종들의 뷰가 나타날 테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하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고 내일 이제 하루 남았는데요. 네. 일부 포트를 좀 정비하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물론 순서대로 잘만 갖고 있으면 돌아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쉽게 반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저점이 확인되지 않은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하시면서 주도 섹터들이 흔들릴 때 저점에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에 현금 비중도 조금은 만들어 놓고 대응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휴를 앞두고 전략 꼼꼼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사장님께서는 내일 전략 어떻게 세워보고 계실까요? 시장이 얼마나 오를까라고 하는 부분에 저는 초점 역시나 맞추고 있고요. 오늘 수급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요. 외국인은 콜과 파생상품 시장 쪽에서 양쪽 모두 매수를 강하게 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일 장 초반 시가가 될 수도 있고 대략 한 9시 반까지 시장은 어느 방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변동성이 엄청 커질 거예요. 그런데 개인이 지금 콜옵션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지수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쉽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증시 선물시장에서의 움직임이 조금 좋지 않은 게 약간은 걱정스럽긴 한데 이것도 마무리가 만약에 혹시나 잘 된다면 내일은 역시나 코스피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는 대략 10시 전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은 계속해서 반도체가 잘 가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한다면 내일도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에 집중하면서 내일 흐름도 잘 대응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종목으로 좀 압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어떤 종목 내일장에 좀 볼만한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도 섹터 내에서 종목별 옥석 가리기라든가 그리고 또 급등한 종목들을 쫓아가기보다는 네. 숨고르기 하고 있는 종목들을 저점 매수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어제 그리고 계속해서 올라왔던 것들보다는 2, 3일 전에 올라오고 나서 오늘 어제 쉬는 종목 그중에 대표적인 게 미래에셋 증권 아니냐. 증권.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제 뭐 더 센 상법과 관련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 텐데요.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을 중심으로 해서 또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구체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뭐 지수 5천을 향해서 가는 어떤 증시 활성화 대책의 대표적인 수혜 업종이 바로 또 증권 업종인데 여기에 또다시 추가적인 어떠한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줄 수 있는 것이 이번 주 내내 회자가 되었던 네이버 두나무 이 부분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 네이버 지분도 1.78%를 보유하고 있고요. 미래에셋증권을 포함해서 생명 등이 바로 네이버 파이낸셜과 관련돼서 지분 30%를 보유하면서 2대 주주에 있다라는 것은 향후 이 네이버 결국은 이 파이낸셜이 나스닥의 상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결정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그걸로 인한 어떤 밸류가 다시 한번 재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은 뭐 네이버가 됐든 다른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뭐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종목들을 하셔도 좋지만 추석 전에 지금 요 2만 원 초반 자리가 있는 이러한 자리에서는 미래에셋증권 정도는 여러분들 반드시 편입해 놓고 조금 더 시세를 즐기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3만 원도 넘어갈 걸로 봅니다만은 예. 항상 정거장은 있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2만 5천 원 정도를 여러분들이 목표가로 설정을 하시고 굳이 리스크를 내가 좀 해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19,500원 정도를 이탈가로 설정하면서 미래에셋증권 추석 전에 사고 넘어가야 될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휴가 오기 전에 좀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미래에셋증권 목표가 25,000원까지 일단 잡아봤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연휴 전에 어떤 종목 꼭 매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SK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예,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요. 대형주인데도 이렇게 지금 좋은 종목이 잘 없죠. 충분히 그럴 만한 것은 A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 동사가 분기별로 실적을 지금 너무 좋게 보이고 있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도 영업이익이 대략 11조 3천억 원 수준, 매출액은 24조 5천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영업이익률이 우리가 반도체 기업이라 하더라도 20% 정도 나오면 참 잘 나오는데 이제는 35, 40이 나오는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러한 가속 성장 기조 속에서 주가는 시장도 이렇게 좋은데 더 못 갈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까지 지금 전망이 좋습니다. 내년에 영업이익 50조 원 돌파할 것이다라고 하는 리포트가 이리저리 나오고 사실상 조심스럽게 목표가를 계속해서 올리고 싶어하는 그런 애널리스트도 꽤나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큼 강한 종목은 없습니다. 둘 중에 메모리 쪽이 업황이 더 좋아졌을 때 우리가 퓨어 플레이라고 불릴 수 있는 SK하이닉스는 주가는 더욱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당장 내일이라도 52주 신고가 돌파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매수의 관점으로 한번 이야기 전해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40만 원, 손절 가격은 31만 5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SK하이닉스 앞으로도 룸은 더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시장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어떤 메시지 주시겠어요? 네, 내일 하루 그냥 뭐 쉬는 것도 투자인데요. 지금 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정 보이는 종목 그리고 그런 섹터 내에서 핵심적인 종목들, 소위 시장의 지배력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의 저가 매수 전략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처장님께서는요? 예, 많이 오를 겁니다. 내일 최고치, 사상 최고가 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합쳐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내일도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두 분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4분기의 첫 거래일이었고요. 내일은 긴 명절 연휴를 앞둔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하죠. 내일도 저희와 함께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전문가들의 컨센서스는 그래도 쉬지 않고 좀 매수 전략을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내일은 또 어떤 전략을 유효할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2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 샷!